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돈만 있으면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으로 그렇게 재미를 볼 수 있었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부자들이 많았던 거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부동산만큼 만만한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긴다고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죠. 오히려 돈이 없더라도 일단 경험을 축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년 전인가 돈 한 푼 없어도 경매 공부한다고 법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 성격과 맞지 않아서 그만뒀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경험을 축적해놔야 나중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있을 때 그걸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지만 실력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세요. 돈은 나중입니다. 제대로 경험을 축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있어봐야 대부분은 털릴 확률만 높아집니다. 주식 투자는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일본 주식 투자자 중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고레카와 긴조라는 사람이죠. 그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린 시절부터 온갖 일을 했으며 여러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60세의 나이에 3년간 매일 밤새도록 경제와 주식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간신히 돈을 빌려 주식 투자로 일본 개인 소득세 납부 1위를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와 경험 축적이 먼저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돈이 없다고 해도 결코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 꾸준히 시세를 관찰하며 경험을 축적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단순히 돈만 있다고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실패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충분한 공부와 경험을 축적하지 않은 채 나댔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상승장과 하락장의 사이클을 모두 경험해 봐야 합니다. 최소 몇 년간은 꾸준히 시세를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5살부터 증권사 시세판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오랜 기간 시세판 숫자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말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건 도박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귀찮고 짜증이 난다고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게 돈 버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건 도둑놈 신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될 리도 없고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공부와 경험을 통한 노하우의 축적이 먼저이지 돈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주식시장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시세를 꾸준히 관찰하는 일은 돈이 없더라도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모든 성공의 원천은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단 부사관이었던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밑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 당시 장교들은 귀족 집안의 자제들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식민지에 몰락한 하급 귀족 집안의 나폴레옹은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한직에서 이런저런 귀찮은 일을 해야 했겠죠. 그러면서 여러 경험을 축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가 독서광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론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생각과 지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부동산처럼 돈만 있다고 투자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먼저 공부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수년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제가 주식 입문은 깡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이론만 공부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로 성공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면 몰라도 말입니다. 주식 투자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간과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주식 투자 비법이나 이론만 달달 외우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이 털릴 수밖에요. 주식 투자는 철저히 깨지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좋든 싫든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게 싫어서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죠. 편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봐야 꼭두각시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는 뭘까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만의 노하우 말입니다. 노하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에는 간극이 존재하죠. 그 간극을 채울 수 있는 건 경험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양립됐을 때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바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임원들이 고객을 봉으로 지칭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최근 3년간 국내 5대 은행에서 ELS 판매 수익으로 7천억을 수수료로 벌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홍콩 ELS 투자자들은 원금의 50% 가까이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10조 내외의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고요. 대략 원금의 절반인 5조 정도가 손실이라는 말이죠. 4년 전인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었는데요. 또한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 포위망을 강화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1위 기업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파산설이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식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국내 은행들은 이때부터 홍콩 ELS를 신나게 팔았다는 겁니다. 치매가 있는 노인에게까지 말입니다. 그걸 정말 모르고 팔았다면 은행들은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같은 고졸학력의 백수도 홍콩 ELS에 연계된 주가 지수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그런 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웃긴다는 거죠. 거기다가 은행들은 계열사로 자체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고객을 봉으로 알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경고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일 뿐이라고요. 괜히 깝치다가 털리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홍콩 ELS 때문에 대박을 친 놈들이 있을 겁니다. 제로섬 게임인 파생상품의 특성상 누군가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을 거라는 거죠. 독박을 회피하거나요.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 홍콩 ELS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외국의 투자은행들이나 헤지펀드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홍콩 ELS 투자자들이 불쏘시개가 된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은행에서는 파생상품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황당한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포기하지 않겠죠. 수수료 수익이 쏠쏠하거든요. 솔직히 남이야 어떻게 되든 알게 뭡니까? 고액의 연봉과 높은 성과급에 수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으면 말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말이요. 정말 마법과 같은 말이 아닐까 합니다. 이거 하나면 금융상품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당하는 놈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온통 사방에 널렸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방심하는 순간 털리는 겁니다. 속고 속이는 약육강식의 개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항상 의심하고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